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즈니스 라운드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데 논의가 있었다. 보조금 문제. 삼성이 결정을 하든 미국이 결정하든 좀 지켜봐야 되는 하나가 HBM4의 신뢰성 검증을 통과했다는 게 내년에 삼성전자가 HBM4 물량의 한 30%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지금 이제 7만 전자 초반에 있는데 정말 그 허리까지 오는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왔을 때는 이 돌파의 가능성은 외국인들의 한 방에 아직 안 나타났다. 8만 전자까지 한 방에 있는 거죠. 리더스인덱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IS액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고요. 네, 저는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한번 다뤄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즈니스 라운드에서 삼성전자 얘기도 좀 거론이 된 것 같아요. MOU 체결까지는 가지는 않았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커스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얘기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대통령실의 김영범 특별실장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에 여기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분야별 MOU 얘기했는데 반도체 분야에는 요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데 논의가 있었다 정도만 이제 워딩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그날 주가가 오르지 않았죠. 그렇죠. 또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정확히성을 보면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이라고 한다면 HBM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먼 이야기라서 투자자들 아시는 거죠. 근데 요즘은 투자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호재만 나오더라도 반응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삼성전자가 한 게 아니라 뭐 진짜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중국 난방으로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좀 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는 확인될 재료가 아니면 맞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거는 저는 딱 두 가지만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제 미국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조금 문제. 이건 그렇죠. 딱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HBM4 공급해 안 해. 요 그렇죠. 이야기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파운드리하고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거야? 요 세 가지 포인트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시간상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보조금 문제. 지금 이제 인텔은 보조금을 받았고 그래서 지분을 또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보조금 받은 것 같지 않을까요? 근데 TSMC는 보조금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 게 난지 아닌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지분이 아니라 보조금 받는 게 낫다. 근데 보조금을 받으면 지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억측이죠. 원래 계약상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칩스 액트법에 의하면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주라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급이 안 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상상도 해봐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략이 뭐냐면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재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하고 있는 공장의 첫 번째 공장은 우리가 유명했던 테슬라의 AI6 칩 23조 분량을 거기서 만들겠다고 짓고 있고요. 다른 공장 두 번째 테네시에 짓고 있는 것은 이번에 그 애플에서 받은 이미지 칩 파운드리를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국 공장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공장을 짓고 있냐면은 HBM이라는 게 엔비디아가 발주를 하면 SK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를 만들고 그거를 TSMC에 주면
패키징을 해서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패키징을 미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에서 공시한 게 뭐냐면 이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미국에서 다시 뭐 메모리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공정,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걸 미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전공정은 뭐 맞아요. 기술 경쟁력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좀 이런 좀 엉뚱한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이재용 회장이라면 이런 결단도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파운드리 손해보잖아요. 어차피 그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가졌잖아요. 인텔도 파운드리가 골치 아프잖아요. 네. 인텔 파운드리 물적 분할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적 분할 해가지고 줘서 합쳐가지고 조인트 벤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일단 지금 뭐 보조금을 좀 받았고 80억 달러 보조금을 받았고 그래서 지분 9.9%를 넘겼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화된 상태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국방 반도체를 납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략 한 40억 달러 받게 되면 지분을 한 1.5% 정도 내줘야 된다. 1.6% 가까이니까 1.6%. 사실은 이재용 회장보다 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다행이다라고 표현하긴 뭐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받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일장일단이 있겠죠. 미국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캐시커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공장 짓는 데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면 미국 정부의 지분이 있으면 미국에도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래도 혹시 미국이 목리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지분은 유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TSMC는 아예 안 받겠다라고 강하게 좀 나간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 결정하겠죠. 우리가 이제 삼성이 결정권이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삼성이 결정을 하든 미국이 결정하든 좀 지켜봐야 되는 요 정도만 좀 얘기를 보겠고 자 HBM4 과연 기술이 계속 안 돼요 지금 냉정하게 보면 우리 밖에서 볼 때 이번 주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HBM4의 신뢰성 검증을 통과했다는 게 가장 주요 뉴스였습니다. 예, 뉴스였는데 그게 이제 단독 보도로만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 신뢰성 테스트가 끝나면 그게 끝나야 이 양산 테스트, 이게 퀄리파이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퀄리파이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퀄리파이 테스트가 끝나야 양산에 들어갈 수 있어서 보통 신뢰성 테스트가 끝난 거는 양산 테스트까지 평균 빠르면 1분기 아니면 보통 2분기를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 연말에 연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HBM4가 엔비디아에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한 한 5개월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이 정도까지는 소량의 생산을 갖고 되는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컨베이어 벨트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착착착착 시간 단위로 막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찍어내는 이게 양산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의 일단 수율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제품의 비율을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긋나 버리면 테스트 장비 갖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계속해서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드디어 사슬을 끊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HBM3는 삼성전자가 일단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죠. 더 이상 이제 안 되고 열도 너무 많이 나고 이런 포기를 했는데 발열 문제 때문에. HBM4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깨우리 동안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에서 김재준 메모리 부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D램의 원시 공정이라고 그래요. 원시 공정에 들어가는 6세대 D램 기반을 제작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퀄리파이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삼성전자가 HBM4 물량의 한 3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아주 긍정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 실적에는 HBM이 반영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신중해지신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는 나온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지금 이제 7만 전자 초반에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주가 움직임 어떻게 갈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우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HBM4가 올 연말까지 양성 퀄리파이 테스트를 통과하느냐가 첫 번째 관전. 첫 번째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죠. 그 지난 상반기 때 실적에서 영업이 굉장히 줄었잖아. 그 줄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을 못하니까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90% 이상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를 돌려야 되니까 어디에 손을 댔냐면 H20이라고 네. 저사양의 그 엔비디아 제품을 손을 댔는데 중국에 납품하려고. 근데 미국 정부에서 중국 납품하지 말라고 막아서 이 재고를 다 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걸 허가해 줬어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정하면서 H20 정도는 써도 보내도 된다라고 협정해 줘서 그러면 그 재고 물량 1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3분기 실적하고 반영될 것 같고 또 하나 조금 긍정적인 지론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DS 사업본부가 까먹고 있는 게 시스템 LSI가 제일 많이 까먹고 그렇죠. 파운드리도 까먹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 LSI 부분 중에서 엑시노스 2500이라고 요 부분이 이미센스에 납품에는 그 요거를 지금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적자가 1조 6천억 정도로 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에도 퀄컴 걸 좀 받아내서 그걸 조금 받아왔어요. 그러면 적자가 줄면 좀 메모리가 조금 요즘 선물 시장이 조금 오르거든요. 선물가가. 그러면 3분기에 실적이 좀 나아질 것 같은 탄력을 받은 다음에 엔비디아의 HBM4가 퀄리파이를 받으면 안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소위 말하는 이 7만 전자 박스권을 밟혀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약간의 방향을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남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머리 자르고 왔을 때 잠깐 조금 자른 거예요. 그럼 머리 자르고 왔다라고 보면 자르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분들은 여기서 몇 센치를 잘랐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무슨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 적자를 줄이고 어느 부분에서 이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무제표 상황인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그 허리까지 오는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왔을 때는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런 정도의 메가급의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머리 한 1, 2cm 자른 것 같고 머리 잘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반응인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부터 6만 전자, 5만 전자까지 밀리면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근데 그나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돌파의 가능성은 외국인들의 한 방이 아직 안 나타났다. 맞아. 맞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결국 삼성전자는 두 가지 요소죠. 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소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요소고 외부적인 요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7만 전자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5만 5천 원서부터 7만 원까지는 개인들이 거의 끌어올린 건데 여기서 정말 삼성전자가 HBM4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물며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외국인들이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8만 전자까지는 한 방에 있는 거죠. 제 주위에 보면 삼성전자 출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샀던 물려있는 금액이 7만 원대 같아요. 7만 원대 같아요. 네. 7만 원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은 7만 원 넘으면 다시 빠졌다가 그렇죠. 저까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 반 동안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했어요. 맞아요. 돈이 아니에요. 사실 HBM에 들어간다는 말을 작년 이맘때도 했었거든요. 계속.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양산 들어간다 했는데 하나 못 들어갔잖아요. 그 희망 고문을 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양식 소년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는 그래도 저는 마지막은 HBM밖에 없다. 그렇죠. 원래 두 가지였다가 M&A랑 HBM 중에서 이제 M&A는 말고 결국은 HBM이 하나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자, 외국이 됐던, HBM이 됐던, 삼성전자가 아직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이 분야도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그렇죠. 저희 리더스 인덱스 TV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또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대표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데요. 알람까지 설정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리더스 인덱스 TV를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